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남보다 자기에게 엄격해야 상황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당신이 만나야 할 단 하나의 논어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나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자공이 말하길, 저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가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가하지 않으려 합니다. 공자가 말하길, 사야, 내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자공에 대한 공자의 평가는 인색하다. 자공은 자신이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스승에게 이야기했지만 공자의 답변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자공이 스승에게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강요하기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공의 말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라고 했던 공자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자공은 공자에게 칭찬받으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자기 자신도 이제야 스승의 뜻을 깨달았다는 기쁨에 차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공자는 찬물을 끼얹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공자는 자공이 자기 자신이 한 말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깨달은 것과 실천하는 것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걸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대부분은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자기 자신은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는 것은 자공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공에게 너의 깨달음을 실천하는 일은 어려운 만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중잣대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좀 더 넓게 생각하라. 하지만 이런 말은 큰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진짜 감정을 이해할 수 없어서 두루뭉술하게 좋은 말을 찾는 것이다. 불교에는 동체대비라는 말이 있다. 동체대비는 상대방과 동일체가 되어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불교의 깨달음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슬픔을 나의 고통처럼 느낀 다음에야 상대방이 위로받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 이웃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공의 깨달음은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떻게 보면 냉담해 보이는 공자의 답변은 아마도 공자 자신도 아직 실천하기 어려운 경지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공자는 아무 이유 없이 제자를 꾸짖는 스승은 아니다. 이중잣대를 벗어나기란 힘든 일이다. 욕망을 통제하고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비록 세계관은 다를지언정 유교를 비롯한 불교와 기독교는 상대방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더 위대한 길을 찾기 위한 현명한 우회법. 공자가 칠조개에게 벼슬을 시키려 했다. 그러자 칠조개가 대답하기를 저는 아직 이것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공자가 기뻐하였다. 공자의 제자 칠조개는 오칠장이었다. 신분이 낮은 그는 옥살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공자는 교육은 귀족만 받을 수 있다는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 옥살이를 했던 사람, 쉽게 말하면 전과자들에게도 공자는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 이 때문에 공자에게는 학문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과 예능을 겸비한 다재다능한 제자들이 많았다. 공자가 칠조개에게 관직을 맡아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칠조개는 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일을 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신중하고 겸손한 칠조개의 태도를 본 공자는 매우 기뻤다. 칠조개는 비록 공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지만 공자는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칠조개의 마음속에 어짐이 있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은 기회만 있으면 관직에 나가 권세에 빌붙고 호시탐탐 부귀영화를 누리려 할 것이다. 나란 일에 반드시 따라오는 막중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높은 자리만 탐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성이다. 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이 없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한들 결과는 초라해지기 마련이다. 피터의 원리의 공동저자 로런스 피터와 레이먼드 얼은 무능한 사람들이 계속 승진하고 성공하는 사회의 현상에 대해 파고든다. 대부분 무능함과 유능함은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 명의 저자는 그 원인을 위계 조직의 메커니즘에서 찾는다. 조직에서 모든 직원은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는 다양한 시도를 한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무능한 직원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 피터의 원리이다. 많은 사람이 업무에 대한 자기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간혹 자신이 무능하다는 험담을 듣게 된다면 승진을 못한 사람들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를 피터의 역설이라 한다. 무능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계속 고수한다. 따라서 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진출을 막는다. 능력 있는 사람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를 옮긴다. 이것을 피터의 우회라고 한다. 칠조개는 바로 피터의 우회를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다. 나란 일을 맡으라는 공자의 권유에 칠조개는 자신을 돌아보며 능력에 자신이 없고 긴장도 돼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피터의 우회와는 달리 칠조개의 우회법은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공자도 칠조개가 사사로운 관직이 아니라 천하의 일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공자가 기뻐한 이유는 바로 칠조개의 큰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칠조개가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면 관직을 승낙했을 것이다. 공자는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설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한다 라고 했다. 칠조개처럼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나서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자리를 권유할 것이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이다.